안녕하십니까. 지혜로 가는 타로카드, 오늘은 24번째 시간입니다. 24번째 시간 전차카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차는 말 그대로 트롯이라고 하는 거는 전차, 어떤 돌진하는 장갑차 이런 의미처럼 설명을 하는데, 캐롯이라고 하는 의미의 뜻은 말 그대로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전차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일상적으로 말을 하면 가장 공격적인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전차라고 하는 그림의 카드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행동입니다. 움직임이고요. 앞으로 거침없이 밀고 나가는 걸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움직임을 가지고 그 움직임으로 인해서 내가 성취하고 얻는 것들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차는 여러 가지 상징들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근원적으로는 스핑크스와 검은색 스핑크스, 그 다음에 이 전차를 몰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차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공격하고 돌진하는 무기다 보니 그것을 밀어붙이는 어떤 활동력, 행동력 이렇게 얘기하면서 카드를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그림의 카드를 한번 보죠. 기본적으로 3개의 그림의 카드를 제가 늘상 올려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의 카드는 여신타로지요. 여기에 여신타로 있는 그림의 여신은 에오스라고 하는 여신입니다. 전차에 나오는 이 에오스라고 하는 여신은요, 기본적으로 이게 말이 4마리가 끌고 가고 있고요. 하늘에 구름처럼 이렇게 아지랭이가 피어오는 길 달려가고 있죠. 그래서 이 마차를 타고 가는 이 에오스 여신은 어떤 사람이 어둠에 빠져 있으면은 그 어둠을 물리치고 해결해주고 당신을 밝음으로 이끌어준다. 쉽게 말하면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걸 물리쳐서 밝음으로 밀어내준다. 어떤 곤란한 점에서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다 이래도 그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고 물리치고 어떤 힘들고 어려운 점에서 구제해주는 그런 그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어둠이 끝나고 밝음이 시작되고 당신의 어려움은 여기서 끝날 것이다. 이런 의미를 나타내는 거지요. 두 번째 그림의 카드는 골든타로입니다. 이 가운데 있는 그림이죠. 이 두 번째 그림의 카드에서 보면은 이 여왕은 여왕이 모는 어떤 단상, 마차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마차같이 보이지는 않지만은 단상에 서 있기는 한데, 이 여자 앞에는 백조 2마리가 이 마차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흰색 백조와 검은색 백조지요. 그래서 이거는 흰색과 검은색을 나타내고 서로 상반된 어떤 의견들을 나타내지요. 그래서 니와 나와 오른쪽과 왼쪽, 검은색과 흰색 이런 의미처럼 서로 상반된 의견을 나타내는데, 이 여자가 지팡이를 가지고 그 흰색과 오른쪽에 있는 백조를 잘 조율해서 앞으로 밀고 나간다.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여자 그림에도 보다시피 팔에는 뭐라 그래야 될까요? 아주 갑옷 같은 것도 입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는 헬멧도 달려 있고요. 아주 뚜렷하게 어떤 보호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 등 뒤에는 도시가 보이지요. 그래서 또 여기 그림으로 보면 왕실의 문양 같습니다. 어떤 영국 같은 데 보면은 왕실들이 자기 문양을 나타내는 그림도 있죠. 그래서 왕실의 문양을 나타내고요. 이 사람은 말 그대로 어떤 현실과 관련해서 어떤 성벽 도시 밖에 나와 있는 사람이고 무리해서 움직여가고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왜냐? 백조가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감정 위에서 움직인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감정 위에서 움직이긴 하지만은 감정에 빠지거나 감정에 물들거나 이런 말을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감정을 알고는 있다. 그렇지만은 나는 실용적이고 흰색과 검은색처럼 앞으로 밀고 나가고 때로는 거기에서 협력하고 서로 어려움이 이쪽과 저쪽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걸 이겨져 나가는 그런 그림처럼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흰색과 검은색의 백조 뚜렷하게 보이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림의 카드는 이거는 이제 여신타로입니다. 이 여신타로는 7번의 전차 그림에서 영어로 되어 있죠. 무브먼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무브먼트란 말은 움직인다 이런 말이지요. 그 여신의 이름은 리아논 여신이라고 합니다. 리아논 여신은 아마 영국의 여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버크셔 지방에 있는 어떤 여신이라고 표현하고요. 이 여자가 황금색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아마 신성함을 나타내기도 하는 것 같고요. 또 이 여신은 이제 이 카드 위에 보면은 이 무브먼트 밑에 보면은 새가 3마리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 3마리는 이제 저승에서 함께 데리고 온 새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새는 삶을 죽음으로 재우기도 하고
죽음 속에 있는 것을 다시 삶으로 되돌리고 때로는 슬픔과 고통을 해결해주고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것이 이 새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새들이 아름답게 울면은 그거는 어떤 뭐 저승에서 묻어나오는 아름다움을 알려주고 있다. 이 여신이 우리들한테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결국은 그걸 헤쳐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힘을 주는 그런 어떤 상징이라고 합니다. 뭐 다른 카드들은 이 정도만 살펴보고요. 이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전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전차 그림이죠. 전차 그림에서 위에서 살펴보면은 전차 그림의 머리에는 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별들을 보면은 팔각형 별, 육각형 별, 오각형 별들이 있죠. 그래서 오각형의 별은 인간의 별이라고 했었고 육각형의 별은 지혜의 별이라고 했었죠. 팔각형의 별은 우주의 별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파워풀함을 나타낸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자기 휘장처럼 이렇게 머리에 쳐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은 하늘로부터 뭐 축복을 받았다. 또 이 사람이 팔각형의 별을 이마에 왕관처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왕관처럼 쓰고 있는데 그 왕관처럼 쓰고 있는 것이 어디에 꼽혀 있나요? 월계관에 꼽혀 있지요. 그런 면으로 따지자면은 이 월계관은 승리의 상징이니 이 사람이 승리하고 그만큼 아주 파워풀한 우주의 힘까지 머릿속에 있는 능력까지 지식까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별들이 하늘에 있고 이 사람 머리 위에 있고 이 사람이 타는 마차의 휘장처럼 있는 것이니까 이 사람한테 그만큼 응원하고 힘을 북돋워 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별들의 의미를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 보면은 이 전차의 양쪽 어깨를 한번 보면은 양쪽 어깨에는 달이 있죠. 달 모양이 반달처럼 이 사람의 양쪽 어깨에 있습니다. 근데 달 모양은 양쪽에 어깨에 있다 보니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어떤 상징을 말을 합니다. 얼굴의 표정도 좀 다르지요. 두 사람의 두 얼굴의 표정들이 이거는 이쪽과 저쪽을 나타내고요. 흰색과 검은색의 스핑크스처럼 이 사람이 갈등하는 상황을 나타냅니다. 내가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오른쪽일까 왼쪽일까,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것이 이 어깨에 있는 어떤 달들의 모양이다 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 어깨에 있는 달이 머리 위에 있는 거와 어깨에 있는 거는 좀 다르지요. 머리에 있다는 거는 다른 내가 감정에 완전히 물들어 있는데 어깨에 있다는 거는 그만큼 알고 있다 정도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상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슴 앞에 네모 모양이 있죠? 이 네모 모양들은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화풍의 의미를 말을 하고요.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이너 네 요소, 때로는 우리 인간 삶을 필요로 한다는 사각형 구조물, 이런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전차가 현실적인 어떤 상징들을 나타내는 것이 이 사각형의 상징물로 대체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상징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전차가 이 사람이 입고 있는 어떤 치마, 뭐 허리띠 이런 것들도 보지요. 각종 기호 문양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 각종 기호 문양들은 결국은 이거는 별자리의 상징들을 나타내고요. 결국은 이 사람을 축복해주는 어떤 존재들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늘로부터 별의 축복도 받는 것이고 별자리의 특징들이, 별자리의 기운들이 이 사람을 힘을 북돋아주고 이 사람이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응원해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은 이제 전차 그림 위에 보면은 여기 흰색과 검은색의 스핑크스가 있죠. 이 스핑크스는 둘이 똑바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른쪽과 왼쪽으로 비스듬히 보고 있지요. 그거는 어떤 갈등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고, 이제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이 전차에 몰고 있는 이 사람이 타고 있는 마차, 수레바퀴, 이걸 한번 보면은 이것은 결국은 딱딱함을 나타냅니다. 이 사람이 그만큼 수레바퀴라고 하는 것들 자체는 움직임을 말을 하지요. 때로는 딱딱한 돌 마차를 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확고부동한 생각, 이런 것을 나타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레바퀴는 많이 움직이고 활동하고 이런 상징들을 말을 한다. 또 아까 얘기했지만은 스핑크스는 이쪽과 저쪽을 움직여 바라보는 어떤 상황들이 다릅니다. 오른쪽과 왼쪽, 흰색과 검은색, 이렇게 말을 하고요. 때로는 이 사람이 스핑크스를 몰고 있는 어떤 고삐 같은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건 어떤 강제적이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잘 조율해서 이끌고 나간다. 이런 말을 상징하는 스핑크스가 양쪽으로 돌아보는 것과 이 사람이 고삐가 없는 것을 말을 한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스핑크스의 상징을 보면은 이 스핑크스는 오른쪽일지 왼쪽일지 남자일지 여자일지 구별이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양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뭐 남자도 되고 여자도 되고 뭐 암컷도 되고 수컷도 되고 이런 어떤 양성의 상징이다. 이렇게 스핑크스를 얘기하기도 한다. 이런 말입니다. 다음 상징 한번 보겠습니다. 지팡이지요. 이 지팡이를 들고 있다는 것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손에서 들고 있는 것은 권위를 상징합니다. 홀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권위를 상징하는데 이 사람이 권위를 높이 들고는 있습니다. 그런 면으로 따지다가 보면은 이 사람의 권위는 하늘 높이 들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지는 않고 이 사람의 권위는 축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위는 있기는 한데 높은 권위는 아니다. 이런 의미의 상징이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다음 상징입니다. 이 마차 앞에 보면은 날개가 있고요. 동그랗게 노란색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이 노란색 동그라미는 태양을 나타내고요. 여기에 날개에 있는 것은 뭐 헤르메스의 날개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 전차의 성향이 그만큼 자유롭게 움직인다. 때로는 푸른색이다 보니 신성하게 물질력이 있기는 하지만은 거기에 젖어서 물들어 있다라고 표현하지는 않고요. 어떤 정신적인 색깔 이런 걸로 나타내다 보니 이 사람의 활동은 많고 움직임이 있습니다만은 너무 물질을 쫓아서 가지는 않는다. 또 중간에 노란 것은 태양을 상징하기도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다음 상징 한번 보죠. 그 다음에 이 태양의 상징 밑에 여기에 보면은 이제 팽이 같죠. 붉은색의 팽이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림감과 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차에는 1번부터 6번의 상징들이 전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 마법사, 2번에 고위여사제, 3번에 여왕제, 4번에 황제, 5번에 신비사제, 6번에 러브카드의 성향이 이 전차에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전차에 모두 1번부터 6번까지의 상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보니 이 사람은 다재다능하고 능력도 있고 활동력도 있고 움직임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해서 많은 걸 흰색과 검은색의 스핑크스가 이렇게 서로 갈등하는 상황이 되기는 합니다만은 그 상황을 잘 조율해 갖고 나가면서 앞으로 밀고 나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대신에 뭐라 그래야 될까요? 능력은 있고 출중하지만은 1인자는 아니다. 뭐 굳이 얘기하면은 1인 지하 만인 지상 뭐 2인자 이런 느낌처럼 설명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 사람이 대장이다. 이 사람이 최고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겠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오늘 전차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공부하는데 전차에 대해서 공부가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마디로 추격하자면은 전차는 흰색과 검은색의 서로 갈등 상황이 있지만은 앞으로 돌진하고 움직여간다. 긍정의 상징이다. 활동성, 물처럼 항상 움직인다. 이런 말이 이 전차에 녹아있는 뜻이다. 긍정의 의미다. 이렇게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